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설명을 미뤄왔던 것 중에서 그 커런트 DF, 그러니까 현재 있는 DF를 내가 임시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앞에 있는 람다 DF를 이렇게 땡땡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한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이유가 거창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문법인데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외운 방식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고,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예제를. 그 전에 이게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공식 문서에 보면은, 그, 이 록이나 아이록이나 이러한 그 딕셔너리 키를 하는, 키를 이용해서 인덱싱하는 이제 이러한 테크닉 있죠. 이러한 테크닉에 컬러블 오브젝트 자체를 인덱서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요 안에 컬러블이라는 거는 함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 자체도 될 수 있고 람다 익스프레션 같은 것도 이제 될 수가 있고, 그쵸? 그러한 이 컬러블 오브젝트를 사용해 갖고 하는 예제가 뭐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있고 뭐 요런 것도 있고,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df1을 그냥 a하고 b 열을 이렇게 뽑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다이기는 해요. 이게 다이긴 한데 이거 그냥 도대체 뭘 이렇게 복잡하게 뽑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죠. 우선은 여기 언급된 내용은 이제 요 예제가 이제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데, 저는 그 이 여기는 공식 문서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 연습할 때 제가 막 그 데이터 프레임을 순간적으로 막 다뤄야 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막 머릿속에 우겨 넣었습니다. 이런 문법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때려 넣고 언젠가 쓰겠지 하고 그냥 보통 이제 중요한 일이 있기 하루 전에 이런 문법들을 다 이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쓰는 것만 좀 기억에 남고 쓰지 않는 거는 이제 기억에 나지 않고, 그랬는데, 요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도대체 왜 써야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막 변화를 할 때, 제가 이제 앞서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그 현재 제가 임시로 만든 그 DF를 의미하는 뭔가 문법을 작성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리한 테크닉입니다. 우선 설명을 좀 해보면은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있죠. A열에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고 1에 그 해당하는 행에는 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비열도 그렇고 C는 또 이제 첫 번째 0에 해당되는 인덱스에 난값이 들어가 있죠. 이게 사이좋게 난값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만약에 A라는 그 컬럼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is NA라는 메소드를 걸게 되면은 true false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is NA가 이제 A 컬럼의 is NA가 true인 것들만 뽑고 싶다면은 이렇게 인덱싱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A 컬럼에 접근해 갖고 거기에 이제 난값이 있는 행을 나한테 보여달라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이제 요 표현이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했던 행을 이제 적당한 조건에 맞는 행을 이제 뽑는 방법이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잘 보면은 요거 있죠. 이게 이제 출력이잖아요. 출력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PD 시리즈 false true false false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드하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요 코드하고는 이제 같은 코드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거니까. 그런데 내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러한 함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입력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고 출력은 이러한 시리즈가 리턴이 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되긴 하죠. 이렇게 해서 함수를 구워버리면은 내가 그 입력이 뭔지 상관없이 출력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이 뭐 0, 이렇게 해도, 아이고, 0,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나오고, 뭐 아니면 뭘로 할까? 규빈. 그냥 입력이 뭐든 출력이 저거로 리턴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입력이 df일 때 df is na라는 거를 출력으로 리턴하는 애를 만들어도 이러한 함수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도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이럴 때는 입력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넣게 되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이러한 함수를 넣었다고 치면은 이러한 함수 대신에 이 자리 대신에 이 함수로 넣어도 똑같겠죠. 왜냐면 출력값이 지금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표현 1이 뭐더라? 지금 이게 표현인데 설명하다 보니까 표현 1이 날라갔네. 거기 강의 노트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표현 1은 이거겠다. 그쵸? 얘하고 이제 그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겠죠? 뭐 되게 이상하게 했네요. 그쵸?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면 잠깐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잠깐 이렇게 여기에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봐도 좋아요. 그렇죠? 표현 1이랑 표현 2랑 똑같은데 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DF에서 FDF 하면 DFDF가 뭔가 중복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경우에는 얘를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거를. 이 생략이 되면은 그냥 함수 자체만 전달하잖아요. 입력이 뭐야? 함수는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이 뭐야? 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그냥 그 현재 접근되어 있는 DF 있죠. DF를 자동 입력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갖고 여기 인덱스에 여기 설명해 보면은 컬러블 오브젝트랑 이제 같이 쓰려면은 뭔가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함수는 하나의 아규먼트라는 거는 하나의 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 같은 거는 솔직히 그 클래스나 뭐 컬러블 오브젝트나 이러한 그 용어에 조금 익숙해야지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읽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원래 이러한 식으로 하면은 그냥 똑같은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생략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특이한 거죠. 그럼 얘가 된다면은 또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되겠지. 그쵸? 그게 세 번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표현이 되고 이 함수 오브젝트 자체의 df 이렇게 넣는 거 요거 전체는 오브젝트로 묶어주고 뭐 좀 특이하긴 한데 이게 굳이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잠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편의상 여기 언더바 df라고 바뀌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구조상 얘가 함수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ASDF 이렇게 입력에 있는 변수는 뭐든 이제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상 지금 현재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df라는 의미에서 언더바 df를 이렇게 넣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냥 df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치기 귀찮으면 그냥 df라고 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얘는 입력일 뿐이다라는 의미에서 x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러면 좀 너무 우리가 읽기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보다 그냥 df나 언더바 df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있죠. 요거는 이 df 요 사이에 함수 비슷한 것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록에서도 쓸 수가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함수 비슷한 것이 꼭 여기 올 필요 없이 이런 데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컬럼을 뽑을 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되면 되냐면은 이 함수 비슷한 것은 입력으로 여기 있는 df를 넣었을 때
출력으로 원래 이제 인덱싱이 되는 형태의 값들이 출력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df가 이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는 람다 언더바 df, 그쵸? 언더바 df a의 민 아니지 is any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미신 값이 있는 그 A 컬럼에서 미신 값이 있는 행들만 뽑혔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잘 뽑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그냥 함수 자체잖아요. 이거를 잠시 f로 받읍시다. 너무 헷갈리니까. 그래서 fdf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 불 형태로 된 판다스 시리즈가 리턴이 되죠. 그래서 이 결과는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pd 시리즈 false, true, false, false 요거하고 똑같죠? 그쵸? 그럼 결국에는 얘 대신에 요거를 넣었을 때 에러가 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 이게 시리즈는 잘 안 되고 이거를 리스트화 시키면 들어간다 이런 게 있다. 이거 되게 그래서 어렵다 외우기. 그래서 웬만하면 로그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든 문법으로 고치려면은 여기에서 언더바 df를 입력을 하고 출력이 그냥 이렇게만 되면은 시리즈였죠 아까. 여기를 리스트화 시켜갖고 내보내면은 로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안 되고 얘는 되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 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괜히 또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쓰면은 막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확 무너지는 수가 있어갖고 굉장히 마이너한 케이스이지만 에러 메시지를 일부러 좀 만들게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쓰기 유리할 때는 앞서 설명을 했듯이 뭔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송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인 변환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지금까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계속 언더바 df라는 거로 봤는데 그 언더바 df에 해당되는 문법을 바로 적용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변수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적용을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df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제가 d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신 값이 있으면은 그냥 다 난으로 되고 그쵸?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df assign d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제가 이제 df라고 치면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계산된 d가 새로운 열로 할당된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동시에 보이게 되죠. 그래갖고 뭐 제가 이제 속칭 이런 거를 언더바 df로 이제 받는 것이고 원래 df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을 동시에 다루는 테크닉을 자주 쓴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결측치의 값이 50%가 넘는 열을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래 있는 이 df에서는 요거를 일단 언더바 df로 좀 받아 놓을까요? 이런 거를 언더바 df로 받아 놓고 이 언더바 df는 이제 요런 게 있죠. 여기에서 is na로 하게 되면은 난 값이 있는 곳에만 이제 true가 되게 되고 여기에 이제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 컬럼에 이제 미싱에 대한 레이시 나오게 되고 이게 0.5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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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보다
큰 애들만 체크를 하면은 true false가 되어 있죠. 요거도 이제 A 컬럼은 false, B 컬럼은 false, C 컬럼은 false, D 컬럼은 true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어디 언더바 DF에서 이제 뽑고 싶다면은 이렇게 걸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D열만 뽑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속적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잘 모르는 경우에는 로 그다음에 땡땡 그다음에 df is na min 0.5 이렇게 이제 문법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보니 지금 여기에 의미하는 여기서 제가 df라고 쓴 거는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들어간 요 언더바 df라고 처리했던 부분 있죠.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거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아까 연습을 해봤던 코드랑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df가 바로 앞에 있는 요거를 의미하게 하도록 위해서는 요렇게만 하면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 함수 오브젝트에서 요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이게 이제 생략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만 하면 된다고 했죠.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df하고 이 앞에 있는 df 좀 다른 거야 라는 의미로 제가 언더바 df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송산시키지 않고 계속 이제 변환을 하고자 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이 되고, 지금은 제가 록을 이용해 가지고 람다랑 같이 이제 썼는데, 람다 df하고 이제 어사인이랑 이제 하는, 요것도 이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가지고 이제 D라는 열을 만들고 여기에서 결측지의 값을 로우와이즈하게 카운트해요. 그러니까 0번 로우에 대해서는 결측치가 2개 있고 1번 로우는 결측치가 2개 있고 2번 로우는 결측치가 2개 있고 3번 로우는 결측치가 없네요. 그렇죠? 이러한 값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sum is na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sum을 하게 되면 a, b, c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얘는 요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문법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은 디멘전이 지금 4,3이죠. 로우가 4개 있고 컬럼이 3개 있습니다. 요거를 내가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컬럼별로 서메이션 할 수도 있고 로우별로 서메이션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지금 A 컬럼에 대한 썸값, B 컬럼에 대한 썸값, C 컬럼에 대한 썸값을 남기고 싶으면은 최종적인 디멘전이 뭐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숫자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가 날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날린다는 의미에서 이 썸에서 이 숫자 자리에 0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렇게 최종 디멘전에 3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숫자가 날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숫자가 날아가려면 이제 여기에 1이 돼야 됩니다. 얘가 이제 0이 첫 번째, 1이 두 번째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외우라고 했었죠, 예전에. 예전이라기보다 저번 학기에. 저번 학기 이런 걸 했어가지고, 이제 이것 가지고 하면은, 얘가 각 로우별로, 미싱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로우에는 미싱이 하나 있네요. 두 번째 로우에는 미싱이 하나 있네요. 세 번째 로우에도 미싱이 하나 있고 네 번째 로우에는 미싱이 빵 개 있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아무튼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 있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그 로우 아이작의 결측값을 카운트해갖고 새로운 열 2에 어사인을 하고 싶어요. 어사인 2는 그러면은 그 이 df의 is na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sum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어사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됐네요. 근데 좀 값이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기대한 거는 요렇게 로우를 지금 미신 값을 구해갖고 2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요렇게 계산해서 1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고 요렇게 계산해서 아니 뭐라는 거야? 요렇게 계산해서 2가 들어가야 되고 요렇게 미신 값을 계산해서 2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결측값이 없기 때문에 0이 들어가는 게 맞고 이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좀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보니까 얘는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여기에 연산을 건 게 아니고 DF에 연산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산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값이 지금 들어간 거고, 내가 지금 의미하는 이 DF는 여기에서 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계산된 임시 DF를 의미하는 거야라고 다시 정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올바른 값이 들어가게 되죠. 슬슬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람다 DF 이런 거 너무 짜증나서 못 쓰겠다. 그냥 나는 원본 데이터를 아예 생산시키지 않고 그렇게 계속 변환하는 그런 거보다 그냥 그때그때 DF2, DF3 이런 거 그냥 만들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괜찮은데 요것도 하려면은 약간의 또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이런 개념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는 것보다 람다 DF 쓰는 게 편한가? 뭐 둘 다 싫은가? 아무튼 이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여기 DF가 있죠. 내가 이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DF하고 덮어쓰고 이러면은 뭔가 이제 되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동안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유지하고 내가 이거를 df2라는 거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놓고 나는 이제 df는 건드리지 않고 df2만 건드릴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이게 사실은 복사본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생성했다고 믿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df라는 건 여기 있고 df2라는 것도 이렇게 생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 값에는 뭔가 이렇게 값이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이제 큰 값이 있어갖고 이런 거를 이제 로그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f2에 a 이런 거에 접근을 해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mp 로그 이런 거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얘를 이제 df2에 b라는 거에다가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네요. 왜냐하면은 df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않고 지금 df2에 있는 것만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까지 하면은 그냥 한번 더 쓰지. b까지 생겼죠. 그 다음에 이 b에 있는 요 값들이 있죠. 이 b에 있는 값들을 평균을 구해요.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고 얘를 이제 뺍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화를 좀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df2의 b라는 컬럼에 표준 편차를 구해서 나눠줍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정렬을 눌러주고 얘를 df2에 c라는 변수로 놓고 싶어요. df2에는 이렇게 변환이 되어 있죠. 그렇죠? 깔끔하죠? 이제 df에 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얘만 있어야 되겠죠? df에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얘만 있어야 되는데 얘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되게 좀 이해하기 힘든 코드죠. 이럴 거면 사실
얘를 만들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그냥 DF 하면서 계속 이제 덮어씌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는 그 저번에 제가 파이썬 할 때 마지막에 되게 그 끝부분에서 보충 수업을 했었는데 요거를 보시면 돼요. 한 두세 시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되게 궁금하면 이거를 보시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실전에서는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 풀이를 복사해가지고 데이터 DF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이거 풀이일이 실패하면서 DF라는 게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쭉 복사해서 넣습니다. 딱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점 카피라고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의도한 코드대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놓고 실행 하면은 df2에는 이게 나오고 df에는 원래 있던 대로 a 컬럼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향 차이인데 이거를 막 카피 하면서 계속 복사본을 떼면서 뭔가 어디에 번수를 따로 저장을 하는 것보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그 람다 df 땡땡을 그냥 앞에 붙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편해가지고 이게 물론 그 쓰고 나면은 코드가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가독성이 없고 그런데 본인이 작성할 때는 별로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람다 df 빼고 그냥 다 작성했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람다 df 땡땡을 앞에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사실. 요걸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썼던 테크닉 여기에서 assign C는 np log B는 np log A 여기까지는 그냥 되는 거고 그쵸? 여기에 다시 assign C는 df.b 빼기 df.b의 min 그 다음에 나누기 df.b의 편차 이렇게 하게 되면은 C로 돼야 될 것 같은데 B가 없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 보니까 여기 있는 df는 얘를 의미하는 건데 처음에 있는 요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 원래 df에는 보는 것처럼 B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df가 이 위에 보이는 요 df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B라는 열이 어사인데 여기까지의 df를 의미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람다 df 땡땡을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올바른 코드가 되겠죠.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 건데 df에 지금 df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제 b라는 거를 할 건데 로그 a 뭐 대충 이런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그냥 스트링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돼요. 로그도 지원을 하는구나. 신기하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거를 걸게 되면은 여기에는 뭐 람다 df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C는 B 빼기 B.min 요거를 수행하고 나누기 B.std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돼요.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하고 강력한 문법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그 예전에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거보다는 요거를 좀 더 좋아한다고 했죠. 사인을 좀 더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풀이에서는 그 네 번째 방법이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가 로그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얘는 약간 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스트링을 전달을 해야 돼요.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이제 모르겠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고 어사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확실히 되는 문법을 알고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알고 있고 얘는 이제 그 사용자가 편리하게 쓰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트링을 미리 얘네가 정의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라는 컬럼에 이렇게 마이너스 1.5부터 1.5 사이의 값을 이렇게 쭉 넣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B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 건데 사인 A를 하고 싶어요. 되네? 그쵸? 요거는 그리고 지금 당장 배운 건 아닌데 아마 중간고사 이후로 이것도 신물나게 좀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플롯하고 y는 b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플러팅이 돼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 b라는 컬럼을 이렇게 플러스를 한 거겠죠. 지금 사인 곡선을 이렇게 플러스를 한 거고 여기에서 코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코사인 곡선이 플러팅이 되겠죠. 와, 그럼 탄젠트도 되는 거 아니냐? 탄젠트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제가 지금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 내년쯤에 이걸 설명할 때 이게 또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얘네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조금 이제 불명확하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확실하게 되는 거는 저는 사칙 영상 정도는 확실하게 되고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도 이제 된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지 그 외의 것들은 뭐 이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되는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확실하게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은 이 네 번째 방법을 쓰고 그렇지 않고 좀 애매한데 싶으면은 그냥 저는 어사인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그 탄젠트는 이제 안 됐죠. 그래서 여기에 탄젠트 A 이런 거는 플랫이 안 됐는데 나 이거를 그냥 되게 하고 싶다. 무조건 나 이거로 써야 되겠다. 언더와 란다 DF를 쓰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은 이 탄젠트라는 함수 있죠. 이런 거를 외부에 그냥 선언을 해주면 돼요. np 탄젠트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 f라고 쓰면은 똑같아 보이는데 외부 함수를 참조해야 되니까 여기에 at을 붙여줍니다. 이러한 문법이 커리를 할 때도 이제 한번 봤었죠. 이렇게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어사인이랑 람다를 자주 쓰는 거를 저는 좀 더 선호해서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